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도대체 어떤 미디어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이 즐거움을 굉장히 능동적인 이용자의 행위 결과로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굉장히 쾌락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 그래서 수동적으로 어떤 프로페셔널한 생산자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위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위치가 기존의 위치에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델 자체가 어떻게 새로운 그 기술이라고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것이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선 S는 소스라고 하는 생산자 혹은 통신자를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M이 메시지 혹은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C가 바로 채널이라고 하는 매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R이 리시버라고 해서 뭐 수신자라든지 혹은 지금 뭐 이용자, 수용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살표 위에 피드백이 있는데 이 피드백은 생산자가 만든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MCR-F라고 하는 모델은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저와 같은 과정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주도적인 모델, 생산자 주도적인 모델이라는 것은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생산자가 주도하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이용자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거. 그래서 수동적인 이용자 관점이 바로 기존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지금 제가 오늘부터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도대체 어떤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에 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앞에 있는 그 아날로그 기반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한 요소는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의 모델에서는 생산자에서 이용자로 가는 일방향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모델이었지만은 이 양방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용자가 선택을 했을 때만이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 양방향이 가능한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랙티브 미디어 환경에서의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통제하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자의 능동성은 기존의 환경에서는 그냥 TV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다 SNS 계정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SNS에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존재에서 생산하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상하는 어포던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포던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기술이나 컨텐츠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들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어포던스는 이제 깁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이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어포던스하고 좀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 즉 어포던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이죠. 사람과 관계 속에 있게 되는 어떤 행동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깁슨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환경은 모두가 어포던스로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불이라고 하는 환경은 뭐 빛이라든지 뭐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으로서 이해됨으로써 요리를 할 수 있는 어포던스를 만드는 반면에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그 불이라고 하는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갖고 그건 요리라고 하는 그것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화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깁슨의 관점에서 어포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동기에서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차별적으로서 여기서의 행동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깁슨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놀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perceived affordance라고 하는 지각적 affordance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거를 특정한 어떤 그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거.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사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제한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걸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포던스는 사실은 이제 놀먼 관점의 어포던스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깁슨 관점의 어포던스입니다. 그래서 어포던스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차원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건 이용자니까 그것이 도대체 이용 행위를 어떻게 바꿨고 혹은 이용자의 행위에 따라서 어포던스를 어떻게 달리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차별적인 이용 행태가 나타나는지의 관점으로서 저는 어포던스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은 수준의 어포던스와 낮은 수준의 어포던스에 대한 또 논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어포던스는 기존에 지금 놀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기술이나 미디어가 어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낮은 수준의 어포던스, 기술적 어포던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높은 수준의 어포던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도대체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어포던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상하는 어포던스라고 하는 이미진 어포던스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상하는 어포던스라고 하는 거는 기술자나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용자들이 차별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용자의 어떤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런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공상망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어떤 이용 행태를 하고 있는가 또 같이 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차별적인 이용 행위를 보여주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능동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앞에서 계속 전제가 능동적인 이용자의 행위의 결과로서 즐거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즐거움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저는 플로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는 칙스미아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제안한 어떤 이론인데요. 그 학자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단히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폭발할 때는 이제 이분은 이제 플로라는 얘기를 했는데 플로 상태에 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 상태는 뭐냐면은 사회적 행위자로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회적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행위에 그냥 완전히 몰두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몰두해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이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플로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플로우를 즐기기 위해서는 숙련도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플로우를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환경을 주도하고 있고 환경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제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환경이 요구하는 어떤 숙련도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전의 어떤 숙련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생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고 있고 꼭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령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용자가 아바타를 선택을 해갖고 그 안에서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안에서 노는 거, 그 미디어 안에서 노는 것 자체도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플로우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숙련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분석한 연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전 제페토 갖고 연구를 했는데요. 제페토 안에서 즐기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요즘의 미디어 환경과 연관돼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와 이용자 간의 일종의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을 기반으로서 이제 논의가 됐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미디어의 컨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냐면은 다른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걸로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게 됨에 따라서 미디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디어 컨텐츠와 이용자와의 경험이 아니라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들하고 같이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채팅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뭐 드라마를 같이 본다라든지, 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할 때도 같이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보는 행위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이용 행위는 혼자의 개인의 경험으로 넘어서서 남들과 같이 하는 집단의 경험으로서 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플로우를 느낀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움을 유발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상호작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속에 있는 인물하고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미디어 속에 있는 인물, 즉 뭐 캐릭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존재를 나와 실질적으로 인터랙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어떤 인지적인 착각입니다. 즉 그들과 자기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관계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런 의미에서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서적 차원,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차원은 뭐냐면 미디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인물과 일종의 그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친구로 생각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서적 차원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지적 차원은 뭐냐면은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어떤 미디어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뭐 그와 같은 행동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얘기했던 부분에 또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인지적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행동적 차원은 뭐냐면은 그 주인공들을 현실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라든지, 혹은 이거 드라마 끝난 다음에 이 드라마에 대해서 혹은 주인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것이 행동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향적 환경에서 이제 발생했던 데 비해서 지금의 인터랙티브 환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인 것이죠. 이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으로서 지금 진화했었을 때 여전히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이 설명력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인물은 예전에는 뭐 드라마 주인공이라든지 뭐 TV 앵커라든지 이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마고찌라든지 프린세스 메이커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또 가상 아이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상 아이돌이 AI 기반의 아이돌일 수도 있고 완전히 뭐 그 만화 캐릭터 같은 이세돌 같은 이세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캐릭터와 같은 존재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이쪽 그 엔터테인먼트, 음악 엔터테인먼트 이 영역에서 중요한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이돌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어떤 존재들은 기존의 환경보다는 대단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존재를 사실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사람인지 캐릭터인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렬히 자발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렬히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거를 설명하는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인터랙티브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는 이제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생산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공유도 하고 감상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생산, 공유, 감상의 콘텐츠 생태계의 모든 요소를 넘나든 어떤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미디어를 이용하지만 그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미디어들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중적인 이용 행위를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동 모드와 수동적인 이용 모드와 능동적인 이용 모드를 넘나들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들은 어떤 그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그냥 기존의 지상파 TV 보는 것처럼 TV도 보긴 하지만은 또 어느 때는 그야말로 컨텐츠를 찾아 들어가는 능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OTT를 넘나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SNS를 넘나들면서 생산 활동도 하는 등 능동적인 모드와 수동적인 모드로 넘나드는 것.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구에 따라 갖고 이것들을 넘나드는 미디어 환경을 통제하는 존재로서 이용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하게 좀 고민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미디어 이용 환경이 굉장히 능동적인 이용자를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다 능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서 따라가는 이용자, 소위 수동적인 이용자들은 능동적인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미디어 경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격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디어 환경은 더욱더 이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그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디지털 격차를 얘기할 때는 많은 부분 물리적인 격차 차원에서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잘 보급시킬 것인가, 쉽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만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방식으로서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서부터 계속 이 미디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디어 방정식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사람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저희 강의 내용에서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없는 미디어 캐릭터들을 사람처럼 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AI 스피커라든가 음성 스피커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그 AI 스피커하고 막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거든요. 미디어 방정식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미디어를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우리들의 이용 행위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